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본인이나 혹은 가족이 유방암 있으신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방사선 치료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방사선은 뭐 우리 일반 분들은 잘 좀 생소합니다. 잘 모르시죠? 방사선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실제로 무섭습니다. 방사선 늘 무섭죠. 왜 우리가 뭐 방사선 때문에 매일 핵인이 뭐 북한을 꼭 들먹이지 않더라도 방사선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방사선 치료하는 환자가 뭐 방사선을 보통 25회 내지 뭐 30회, 40회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하루 치료 방사선 받는 양의 2배 정도를 한 번에 사람에게 쏘면 사망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방사선은 틀림없습니다. 왜 사망하느냐? 그 세포가 죽기 때문에 사망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이용해가지고 암세포만 죽이고 사람은 건강하게 살리는, 그것이 방사선 치료의 기술입니다. 방사선이라는 게 나온 지가 1894년 렌트겐 알죠? 렌트겐 박사, 독일 렌트겐 박사가 그 방사선을 발견해 가지고 지금 한 1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구했는데, 사진 찍어 가지고 진단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질병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은 똑같이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방사선을 사람에게 주어 가지고 사람 세포는 살리고 정상 세포는 살려놓고 암 세포만 죽이 없앤다. 이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술입니다. 거기에 또 파급된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지만은 아까 우리 총장님이 뭐 100억이나 돈을 들였다 그랬는데 왜 100억이 들어가느냐? 그런 것들이 그런 능력을 가진 기계이기 때문에 전부 컴퓨터로 되어 있고 또 전자장비고 또 뭐 거의 로봇으로 움직이듯이 이렇게 하면서 또 방사선은 엄청나게 센 방사선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암세포만 탁 골라주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거고, 제가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히 그쪽에 트레이닝 된 의사가 보고 해야 되고, 의사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딸린 여러 그 특별한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만들어 일을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작업입니다. 그런 시설과 사람과 모든 것을 이제 우리 온병원에서 갖춰 가지고 지금 기계가 오고 있습니다. 바다로 건너서.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하면서 아울러 다음 강의하실 주영돈 교수가 이제 혈액종양내과 쪽으로 맡을 거니까 내년 초에는 암센터가 제대로 돌아가서 많은 암 환자를 이제 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제가 소개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기회가 또 많이 있을 거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주로 원리나 중요한 그 환자분께서 조금 알아두셔야 될 그런 것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뭐 써놨지만은 굉장히 뭐 방사선 치료 장비며 무엇이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복잡한 오만 장비들이 있고, 방사선 치료기만 해도 선형 가속기라는 게 있고
입자 가속기 있죠. 이게 지금 그 서울의 일산에 있는 암센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의료원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입자선 가속기가 2개가 있는데 우리 이제 김 총장님이 옛날에 총장 하실 때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기장 원자력병원 그 부지 그 뒤에 거기를 방사선 연구 벨트로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노력하셔가지고 일단은 기장 원자력병원 그 뒷마당에 그 입자선 가속기 중에서도 더 첨단 입자선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그 삼성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양자선이 있는데 이것은 그 탄소로 한 아주 중입자 가속기, 무거울 중자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중입자 가속기를 지금 그 기장 원자력병원에서 이제 설치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기술과 돈이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해서 그게 지금 한 20% 30%밖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나중에 돼서 환자를 볼 수 있게 되면 또 지금 치료하기가 힘든 환자도 치료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딱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방사선 치료라고 이제 대단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암을 방사선으로 다 치료하자 이것이 아닙니다. 유방암 방사선 치료하지만은 유방암을 방사선으로 치료가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외과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외과 선생님이 수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아까 보여드렸죠. 왜 그런 고민을 합니까? 그 간단하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외과 선생님은 열심히 잘 잘라내 주어도 거기에 암세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해서 없애자는 거지. 방사선 치료 대단하기 때문에 내 유방암인데 그럼 난 방사선 치료만 하겠어. 그 절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그 항암제 치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방사선만으로 치료하는 병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특히 유방으로 두고 이야기하면 이런 수술과 이 방사선 치료, 그리고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약물 치료까지 겸해서 해야 되는 거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복잡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옛날 한 10년 전에 이게 선형 가속기의 제일 첫 번째 표본인데 요거는 이제 방사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거를 쏙 나옵니다. 그럼 환자가 여 밑에서 누워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방사선 치료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도 많았고 치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은 이제 훨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기계가 이 사진이 커서 그렇지 기계가 크다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기술이 이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장비 기술이 발전을 해왔고, 지금 우리 병원에 설치할 수 있는 장비는 뭐 모양이 근사하다고 근사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거쳐서 이렇게 방사선이 여기서 만들어져서 나오게 돼 있고, 여기에 이 그 촬영 장치가 붙어가지고 방사선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서 치료하는데 바꿀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맞나 확인하고 치료하고 맞나 확인하고 치료, 이렇게 하니까 암세포만 찾아서 치료하게 되고 암세포 아닌 것은 그대로 안 다치게 남겨놓는다 이거죠. 그럴 수 있는 고급 기술이 여기에 이제 다 들어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 원리입니다. 이 기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사선을 만드는 데에서 방사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단은 기계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그 앞에 이렇게 조리개가 있어가지고 요걸 벌리면 더 넓게 방사선이 들어가고 줄이면 더 적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 조리개를 나중에 이제 새롭게 개선을 해가지고 방사선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암이 뭐냐? 암세포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이 피부도 그렇고 이제
이 유방은 또 유방에 젖이 나오죠. 그 젖이 나오도록 이렇게 어떤 통로가 있겠습니까? 튜브가 몸 속에 생물학적인 튜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튜브도 그렇고 위나 내장도 마찬가지, 입술이나 이 목구멍 속도 마찬가지, 모든 게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어떤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바깥이지요. 예를 들면 식도나 위라 그러더라도 음식이 입을 통해서 들어가죠. 그럼 위 속에 싹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이 위의 피부입니다. 그렇죠? 그런 피부가 있는 거지. 그 속에 뒤에 혈관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위산을 내놓는 그런 물질, 그런 조직도 있고, 그런 것들이 뒤에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을 앞에 딱 덮어 싸고 있는 표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죽이나 떡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랩으로 둘러싸지요. 그래야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조직 바깥은 항상 이렇게 어떤 표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피는 밑에서 세포가 기저세포라는 것이 있고, 세포가 막 만들어내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를 만들어서 일정한 두께를 항상 유지를 합니다. 그것이 이 피부일 수도 있고 위의 벽일 수도 있고, 유두에서 유방에서 이제 젖이 나오는 통로 속에서도 그런 피부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말해서 이것을 표피라 그러는데, 이 표피를 이런 데서 이제 암이 잘 생기니까, 암이 생기면 그 다음에 여기서 번져 나가죠. 옆으로 번져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저세포를 뚫고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진행된 암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 속에 있는 저 조직까지 암이 번져 나가죠. 그런데 그까지 가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들어봤죠? 상피내암, 유방암에서 상피내암 소리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상피내암. 그러면 요 표피 내부에만 암이 있을 때 하고, 아까처럼 뚫고 들어갔을 때 하고, 치료 성적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겠죠. 우리가 빨리 진단을 해가지고 이 상피내암의 형태로 우리가 찾아내면 성적을 거의 유방의 경우에는 거의 98% 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상피내암이다. 상피라는 것이 그렇게 생긴 것이 상피고, 상피내암인 경우가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술을 치료하면 이렇게 이제 조직의 결손이 오기 때문에 거기를 메꾸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치료는 주사 놓고 약물 치료하니까 환자가 굉장히 주사약 때문에 이제 시달리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방사선 치료는 우선 이 암세포만 죽이고 정상세포는 살려놓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 환자에게 방사선이, 아까 그 기계 보셨지만 기계에서 방사선이 나가고 환자는 밑에 누워있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지, 의사가 손을 하나도 안 댑니다. 아무도 손도 안 대고 그냥 방사선이 나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환자가 방사선 치료할 때는 뜨겁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엑스레이 촬영할 때 마찬가지죠. 엑스레이 촬영할 때 자기 CT 찍을 때 이상한 게 있습니까? 전혀 모르죠. 방사선이 지나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렇게 무서운 방사선을 쏘는데 암세포가 죽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 암세포만 없어지고 아까 그 옆 기저세포 이런 데서 세포가 살아가지고 그 자리를 메꾸어 주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그대로 남아있고 암세포만 없어진다 이거죠. 아까 그런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보세요. 암이 없어져도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죠. 물론 피부가 조금 화상도 좀 있고 그런 상황은 있지만은 갖추어서 치료를 했는데도 장기는 형태에 변함이 없다. 특히 유방은
그 여자에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그 외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유방이 뭐 없어지고 뭐 모양이 비틀어지고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오죠. 정신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미국에서는 유방암 수술을 했을 때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유방이 없어지거나 막 그 유방이 이상해지면 고소해 버립니다, 의사를. 그러니까 아까 그 외과 선생님이 조금만 잘라가지고 그 자리를 또 다른 걸로 메우고 이렇게까지 애를 쓰지 않으면 환자가 고소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러기 때문에라도 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이제 방사선이 그 장기를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방사선 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건 뭐 생략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냐니까 이게 백이 잘 안 되냐. 아까 그 조리개 이야기 있었죠. 방사선 치료기 이 머리에서 환자가 누워 있는 쪽으로 방사선이 이렇게 쑥 나올 때 조리개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만 네 방향으로만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방사선이 이렇게 직각으로 나온단 말이죠. 환자 몸이라는 게 몸속에 그 암이라는 게 이렇게 직선이나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양에 맞춰서 방사선을 줘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다이업 조리개. 조리개가 이렇게 한 개가 아니고 이렇게 잔잔한 게 여러 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거를 양쪽에 적당하게 줘오면 암세포의 암 조직의 모양에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암 조직 모양대로 잘라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다이업 조리개. 이 다이업 조리개가 나와가지고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훨씬 줄이게 된 그런 동기가 됩니다. 단지 모양만 이렇게 줄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술이 더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만 그건 지금 오늘 다 설명을 못합니다. 하여튼 다이업 조리개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나온 첨단 방사선 치료 방법이 뭐 여기 3차원 입체 조형 치료 혹은 영상 유도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이것이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특수 치료고, 보통은 뭐 이 2차원 치료를 하는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치료는 방사선이 직각으로 들어가니까 정상 조직이 이렇게 많이 포함되지요. 정상 조직이 방사선 치료에 많이 포함될수록 정상 조직 손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발전을 시키면 그 모양대로 조금 더 줄여서 정상 조직을 포함이 덜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라는 방법을 쓰면 더 모양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암세포, 암 조직의 모양 그대로 맞춰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들어가면 여기를 꼭 수술로 도려내듯이 종양만 이렇게 싹 없앤다 그래서 방사선 수술이라는 말도 씁니다. 요거까지는 이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까지는 보험 적용이 되니까 이제 환자가 이런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암 중에는 이렇게 경계가 확실한 암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아주 쉽게 좀 치료를 할 수 있죠. 정상 조직에 방사선이 안 들어가고 암 세포에만 방사선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좀 쉬운데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을 때는 어디까지 치료를 하고 어디까지 치료를 안 해도 되는가, 또 잘못하면 정상 세포가 많이 포함도 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방사선 수술 방법까지도 개발이 되어 있다. 그런 기술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유방이 있으면 이렇게 특히 또 이제 주위에 임파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겨드랑이, 그리고 이 가슴 가운데 뼈 있는 그 옆에도 임파선이 있고 목에도 있고 이런데 쉽게 가기 때문에 수술해가지고 제거했다고 여기를 등한시하면 여기서 재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방사선 치료할 때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해주면 암이 재발을 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초기 암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 기술, 방사선 치료 기술을 발전했다 그러는데 옛날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유방에다가 방사선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여기 방사선이 여기도 들어가고 이만큼이 방사선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새까만 데가 폐거든요. 그러니까 폐 방사선이 이만큼 들어가죠. 그런데 기술이 좋은 새로운 첨단 기술을 쓰면 쓸수록 폐 방사선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죠. 이 그림을 보고 이 경우하고 제일 위에 그림하고 제일 밑에 그림하고 비교하면 폐에 방사선을 적게 들어가는, 왜냐하면 하고 나서 방사선 폐렴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폐를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예 동위원소를 이 유방 조직 내에다 이렇게 찔러 넣어 가지고 여기만 방사선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인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저만 했었는데, 우리나라 병원에 있을 때 했었는데, 이거 하면요 방사선 동위원소를 직접 찔러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방사선 피폭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뭐 젊었을 때부터 방사선과 같이 놀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방사선 피폭 받은 건요, 여러분들 검사하기 위해서 CT 한번 찍지요. CT 한번 찍으면 몸에 안 좋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CT 한번 찍은 방사선에 저는 수만 배의 방사선을 받았습니다. 암 환자 이런 조직 내에 방사선 찔러 넣는 이런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무슨 그 슈바이처도 아니고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원자력 병원은 이런 월급도 쌉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술이 진행된 암에서 굉장히 폐나 다른 데 방사선을 안 주고 손상을 안 주고 암을 치료하는 좋은 기술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방사선 받는 거 싫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원격 조정으로 할 수 있게까지 되었는데도 요즘 사람은 거의 안 했어요. 요즘은 이거 하는 병원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별로 많지가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른 건 생략하고요. 그 방사선 치료의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작용은 옛날에는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치료받으면서 환자가 굉장히 힘들어도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거의 이제 피부가 아까 잠깐 사전에서 보셨지만은 피부가 방사선에 화상을 조금 입을 수 있고, 혹은 만성이 되면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쪼그라드는, 아까 외과 선생님이 보여주셨죠. 그 방사선 치료한 자리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면 유방 모양이 변하고 아주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술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만성 변화로 섬유화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쓰는 거죠. 그 다음이 방사선 폐렴, 아까 말씀드렸죠. 그 폐가 얼마나 방사선의 치료에 포함되었느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쓴다 이 말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사선 치료할 때 이런 거 하는 사람은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암제 쓸 때, 항암제 써도 방사선 치료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방사선과 항암제를 같이 함으로 해서 더 그걸 상승작용이라 그러는데, 요것이 1의 효과고 요것이 1의 효과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2면 상승이 아니죠. 근데 요거하고 요거 합쳤을 때 3, 4의 효과가 나면 그걸 상승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상승작용도 있기 때문에 같이 오히려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씀으로 해서 환자가 더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 부작용은 주로 항암제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요즘 항암제는 거의 외래 스타니면서 주사를 맞아도 될 정도로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써야 되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그래서 항암제 써서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4,00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방사선 치료를 잠깐 쉬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주의를 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 외에 뭐 호르몬 억제제니 뭐 또 무슨 다른 약품들이나 아니면 집에 저 옆에서 공헌해서 뭐 먹는 이런 것들은 방사선 치료하고 관계는 없는데, 민간요법에서 주는 여러 가지 뭐 버섯이니 무슨 뭐 어디 뭐 복잡한 거 많죠. 그런 것은 우리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약의 그 제품 자체에 간이 나빠진다든지 뭐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방사선 치료와 뭐 관계가 있고 없고가 밝혀져 있는 게 없고 제게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약물하고 관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사선 치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피부가 타기 때문에 이제 방사선 치료할 때 피부 연고를 좀 고용하고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하는데, 유방암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아직도 많기 때문에 또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 방사선 치료는 장기를 보존한다. 유방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장기를 보존하는 치료다. 또 어디까지나 국소 치료지 전신 치료가 아니다. 그만큼 부작용이 적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해서 했는데 눈에 안 보이게 묻어서 남아있는 세포, 그런 거 치료하는데 방사선 치료가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피부 손상, 폐 손상 이런 건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대개 치료는 한 4주에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8주까지 이런 시간을 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치료를 되풀이한다. 뭐 이런 것이 방사선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